안녕하세요. 월드미션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김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복지 리소스, 지역사회 서비스 찾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그 차원과 카테고리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이 그 모든 자원들을 숙지하고 내비게이트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의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 정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되는 서비스, 민간에서 사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등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가 장애인 복지 리소스에 대해서 나누는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에 크게 발달장애 가진 분들의 부모님이 알아야 할 리소스들,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의 부모님이 알아야 할 리소스, 그리고 효과적인 리소스 내비게이팅을 위한 팁 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달장애를 위한 리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살펴보는 이 리소스에 대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내의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과 성인으로의 정원안을 돕는 전환교육을 위한 연구하는 CATS, 그리고 리저널 센터와 기타 정부기관의 웹사이트 및 소개 안내 책자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대부분의 정보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이 CATS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발달 서비스국이 있는데 이 발달 서비스국은 24시간 수용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발달센터, 그리고 재택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저널 센터를 운영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발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렌털맨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을 기반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DDS, 발달 서비스국에 의하면 렌털맨법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장애, 자폐증, 간질, 뇌성마비 및 또는 지적장애와 매우 유사하고 또는 개인에게 유사한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기타 장애로 진단되는 경우, 장애가 18세 이전에 발생하고 평생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개인에게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인데요. 여기 상당한 장애는 다음 영역 중 3가지 이상에서 심각한 기능적 제한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관리, 그 다음 수용적이고 표현적인 언어 사용, 그리고 학습 능력, 기동성, 자기주도성,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경제적 자립 능력 등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3가지 이상 심각한 기능적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임시 자격 기준을 또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연령은 3, 4세 아동이면서 장애는 본질적으로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어도 되고 아동이 다음 중 적어도 2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기능적 제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주요 생활 활동 영역 중에서 자기관리, 수용적이고 표현적인 언어 사용, 학습 능력, 기동성, 자기주도성,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2가지 측면에서 기능적 제한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임시 자격 기준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 리저널 센터의 서비스는 연령별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 조기 시작 프로그램은 0에서 3세, 학령기 서비스는 3에서 14세, 전환기 서비스는 14에서 22세, 그리고 성인 서비스는 22세 이상입니다. 그럼 각 연령별로 어떤 서비스들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기 출발 프로그램, 조기 시작 프로그램. 이것은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서 출생부터 3세까지의 발달장애가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인데요. 2021년 7월부터는 3, 4세 아동인 경우에 꼭 발달장애 진단이 없더라도 장애가 보여진다면 임시로 렌털맨법으로 도움을 받는 임시 렌털맨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로 의심되거나 장애가 보여지는 영유아인 경우에는
리저널 센터에 연락해서 안내를 받으시거나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저널 센터에 등록이 되면 센터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있는데요. 장애와 그리고 부모와 함께 개인 프로그램 계획 IPP라는 것을 수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 계획은 장애와 미래의 가정, 학교, 직장, 사회관계, 지역사회와 관련된 삶 전반의 로드맵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경과 업데이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 조기 출발 프로그램은 영유아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여기 나오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리저널 센터를 통해 또는 해당 서비스가 있는 지역 리소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조기 출발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보조 기술, 기기 및 서비스, 청각 서비스, 가족 훈련, 상담, 가정 방문, 진단을 위한 의료 서비스 또는 평가 목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 그리고 간호, 영양 상담, 작업 요법, 물리치료, 심리 서비스, 그리고 사례 관리, 사회복지 서비스, 특수교육, 그리고 스피치 및 언어 서비스, 교통 서비스, 안과 서비스 등 이렇게 포괄적인 서비스들이 제공됩니다. 그럼 다음 연령대를 살펴보도록 하죠. 학령기 아동에게는 IEP, 즉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군을 통해 받는 특수교육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IEP에는 자격 요건, 평가에 대한 타임라인, 매년 목표와 단기 목표, 아동이 참여하는 학급의 유형, 아동이 일반 학교 프로그램에 통합돼서 교육받는 방법, 수혜 서비스 종류, 각 서비스에 대한 시기와 기간,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이 플랜에 참여하는 분들은 아동의 부모, 그리고 후견인, 아동, 그리고 부모의 초청에 따라선 다른 가족 멤버나 친구, 또 리저널 센터의 서비스 코디네이터들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플랜에는 담당 교사, 특수교사, 학교 관계자, 심리학자,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정신과 담당자, 그런 분들의 의견이 포함되기도 하죠.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군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표적 학군인 LA 통합교육구, LAUSD의 특수교육 사이트 링크,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성인으로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14에서 22세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14세가 되면서 학교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이 시작되죠. 이때 직업훈련 또는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학교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이러한 전환기를 계획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IEP에 이러한 전환기 계획이 포함이 되고요. 또 어떤 학교는 IEP와는 별도로 전환기 플랜이라고 불리는 ITP를 작성해서 매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학생이 대학교를 가게 된다면 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일반 교육, 공인직업, 직업기술교육, 보조공학기술, 수업을 위한 배려, 학습장애 프로그램, 수업 내용 필기 대행 서비스, 재활국을 통한 대학 수업 지원 등입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저널 센터는 캘리포니아 발달 장애국과 함께 학교를 졸업하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돕습니다. 리저널 센터는 경쟁적 통합 고용,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고용 프로그램 세 가지를 통해서 고용을 돕습니다. 리저널 센터는 22세 이상의 성인이 되는 장애인들이 성인으로서의 삶의 필요를 충족해주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인 주간 프로그램입니다.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성인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최대 주 30시간까지 센터에서 사회기술 훈련, 취업기술 훈련, 자기관리 훈련, 소통 훈련, 행동관리 훈련 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성인 주간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것은 크게 액티비티 센터, 성인 개발 센터,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성인 서비스, 데이케어 서비스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취업과 고용에 대한 서비스는 재활국에서도 제공을 하는데 취업, 유지, 현재 직장에서의 승진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취업 상담 및 지도,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및 훈련 서비스, 교과서 및 소모품에 대한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도구 및 소모품, 보조장치, 직업지도, 보육, 교통 등의 지원 서비스, 직업을 찾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직업 검색 및 인터뷰 기술 서비스입니다. 발달 장애의 장애인은 아니었지만은 이제 정신 장애인 그 환우를 도왔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 직업과 인터뷰 기술 이런 것들을 재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멋진 양복을 또 제공받아서 훌륭하게 인터뷰를 거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러한 재활국의 서비스가 굉장히 큰 도움이고 또 혜택인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 혜택과 취업 시에 혜택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혜택 상담 서비스 이런 것들도 또 제공이 되고요. 직업을 준비하는 16세에서 21세 학생들에게도 재활국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여러분의 유인물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령별로 말씀드린 것 이외에 참고하실 수 있는 서비스로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지원 서비스, 즉 인홈 서포트 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도움이 제공됩니다. 집 청소라든지 빨래, 음식 준비, 장보기, 병원 진료, 치료 시 동행해 준 것, 그리고 개인 위생, 미용, 보호 감독 등입니다. 이러한 가정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캘리포니아 거주 중이어야 하고요. 메디칼 수혜자이어야 합니다. 시설이 아닌 가정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요. IHSS 담당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티피케이션, 즉 건강관리 인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핸드아웃, 유인물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레스핏, 즉 휴식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돌봄이 필요한 발달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분에게 잠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서비스인데요. 가정에서 혹은 승인된 거주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고 미리 스케줄해서 혹은 응급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렌털맨법에 따르면 다른 가족분이나 지인 등의 도움을 우선 요청하고요. 그것이 불가능할 때 이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크게 가정에서 제공하는 가정 레스핏 케어, 인홈 레스핏, 그리고 외부 레스핏, 아웃 오브 홈 레스핏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정 레스핏 케어는 가족분이 돌봐줄 사람을 찾아서 그분을 레스핏 케어 제공자로 등록을 해서 근무하게끔 하는 것인데요. 이때 레스핏 제공업체에서 이분을 소개해서 이분이 채용이 돼서 일을 하실 수 있게 합니다. 또 대행 레스핏은 가족분이 마땅한 레스핏 제공자를 찾을 수 없으면 레스핏 제공업체에서 직원을 보내서 레스핏 제공자 업무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외부 레스핏의 경우에는 가정 이외의 외부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을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법은 최대 21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 서비스입니다. 장애인들에게는 공공교통 서비스, 그리고 보조 교통 서비스, 패러트랜sit, 그리고 택시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교통 서비스의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저가의 교통 패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에 있는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LA 카운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액세스 서비스가 있는데요. 연방에서 의무화한 ADA 보조 교통 서비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공급자이기도 하고요. 일반 버스나 철도 서비스 등 고정 노선 서비스를 스스로 이용하기 힘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지역 버스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 동안
장애인이 계신 곳까지 가서 원하는 곳에 내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또 신청하는 링크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자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라이센스가 있는 임상 소셜워커입니다. 2004년부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역의 만성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들에게 현장에 나가서 정신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6년간 하였고요. 2010년부터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장애인을 위한 치료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을 통해서 상담이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리소스가 존재하지만 이 시간에는 메디케어, 캘리포니아에서 의료보호로 알려지는 메디칼, 그리고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정신건강 자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에는 보험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리소스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수혜자, 정신장애인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만 하더라도 정신건강국이 직접 운영하는 약 27개의 직영 클리닉 이외에도 수많은 위탁계약 프로그램까지 하면 약 1000개에 달할 만큼 다양합니다. 공공정신건강에서 다루는 정신건강 문제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성장애, 트라우마, 스트레스 관련 장애, 섭식장애, 인격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주요 정신장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정신건강 문제와 함께 약물 사용장애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정신건강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이 부모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단지 정신과적 상담 및 의사의 약물 치료뿐 아니라 이분들이 재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리소스가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공공정신건강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카운티 정신건강 부서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은 85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하청기관과 계약을 맺어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희망, 회복 및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정신건강 서비스에는 진단 및 상담치료, 사례관리, 위기개입, 처방약 지원, 동료 지원 및 기타 재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또 정신건강 장애와 함께 일어나는 약물 중독과 같은 동시 발생 장애도 다룹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자연재해 또는 인재 피해자, 그 가족 및 응급 구조원에게 상담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주거시설, 진료소, 학교, 병원, 소년원 및 캠프, 정신건강법원, 기숙사 및 요양원, 현장 및 사람들의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로스앤젤레스 정신건강국의 서비스를 부서별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위부터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서 설명드리죠. 네, 임상 서비스, 클리니컬, 이것은 클리닉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방 및 조기 개입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정신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조기 개입을 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다양한 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이런 조기 개입 아니면 예방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얻고 그래서 본인의 그 정신건강 문제가 발견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의심될 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계몽적인 역할을 또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웰니스 센터는 정신질환을 겪는 환우분들이 낮 시간에 자율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거나 컴퓨터를 배우거나 사교활동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리스 아우리치 프로그램은요. 홈리스를 겪고 있는 정신질환 환우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거주지를 찾아주거나 지속적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그런 현장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권리사무소 Patient Right Office는 정신질환 환우가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강제 입원 상태에 있는 환우가 자기 편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지역사회의 정신질환 환우들이 여러 가지 민원과 고충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들어주고 처리해주고 옹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듯이 컨서버터, 후견인 제도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심각한 정신질환에 처한 정신장애인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은 이후의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또 응급 서비스, emergency service는 정신과적인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이에 응답하고 출동하고 또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이후 슬라이드에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rgent care는 병원 입원까지는 아니지만 24시간 이내에 정신적인 위기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죠. 만약 위험이 매우 심각하게 되면 병원으로 보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이 urgent care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